네,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2023학년도 수시 논술 접수할 때 좀 필요한 고려할 만한 사항들 좀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학교들이 개수가 좀 많고 좀 말씀드린 것도 이것저것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좀 많아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 전략 잘 세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세대부터 시작을 합시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400명 정도가 되겠고 3,400명 중간이죠. 논술이 아예 그냥 100으로 들어가고 교과 비교과는 아예 0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신이나 이 교과 같은 것들은 아예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비교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학종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석이나 봉사 점수만 좀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 정도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미적분 확통 기하고 과학 1, 2가 까지 나올 것 같은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영재고나 자사고, 과고 이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논술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 모든 범위 그 과목들 그 내용들을 하고 과학도 1, 2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학생들이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과학 2나 수학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하고 올 거예요. 따라서 이 연세대 지원하셔가지고 노리신다고 하면은 이 미적확통 기하하고 과학 2까지 제대로 내가 공부하지가 않았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도 쉬운 편은 아니고. 그리고 최저 등급이 없다 보니까 수능 같은 경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그 시험 일정을 일부러 수능 전으로 잡아요. 그래서 10월 1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로 봐서 연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괜히 수시 논술로 납치되지 않기 위해서 좀 여기는 쓸지 말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납치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 일부러 수능 전에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 같은 상세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 테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200명보다 좀 안 되게 약간 좀 적게 뽑는 편인데 논술 80 들어가고 비교과 교과는 10씩 들어가는데 이 교과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는 사실상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출석이나 봉사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소위 말하는 명문대급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뽑을 때 내신을 거의 안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연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재고나 자사고, 과고 이런 애들을 우리 학교를 데리고 오고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가 이 좋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내신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막 1, 2등급 나오는 애들인데도 학교에서 내신 보면은 막 5, 6등급 이하로 나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데려오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내신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연세대처럼 아예 그냥 그 내신을 아예 반영 안 하거나 아니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긴 해요. 반영하긴 하는데 보시면 요거는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논술 그 내신 등급이 평균 1등급이다. 평균입니다. 평균 1등급이다 하면은 이 논술 시험에서 0점 손해 본다. 내가 만약에 논술 그 내신 평균이 3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논술 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가천대 기준 6.7을 손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평균 3도 0.1 손해보고 평균 5도 0.2 손해보고 평균 8까지도 0.4밖에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얘네가 좀 특이하게 배점을 매기는데 1등급일 때는 총 점수에서 0손해,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이면은 0.1인가 손해 이런 식으로 8등급일까지도 손해를 거의 안 보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9등급이 돼야지 12.5 손해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신 우리는 당락 결정하게 안 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강대에 쓰실 때는 그냥 내신 10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그냥 다 만점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0.1점 정도는 논술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서술 조금만 잘해도 1, 2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점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출석이나 봉사 점수이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인정받는 게 있고 인정받지 않는 게 있는데 인정받지 않는 거에서 아마 이것도 좀 널널하게 보긴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미적 확통 기하인데 미적분하고 확통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급은 국수, 영탐, 탐구에서는 한 과목만 해서 3합 6 나오면 됩니다. 상구사는 4등급이고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납치당할 일도 없고 해서 지원하기 괜찮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논술이 60이었고 교과가 40이었는데 올해부터 100 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출제되는 범위도 굉장히 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 좀 안 되게 해가지고 많이 뽑는 편이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미적 확통 기하인데 올해는 수 1, 2에서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학교별로 범위하고 유형 분석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 거니까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자연 계열, 그러니까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많은데 하여튼 요 4개 과학 4개 과하고 의예과를 빼고 4만 6이 나오면 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보통 과학을 잘 나온 거 1개만 반영을 하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과학 2개를 이제 따로따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3만 6이니까 수학 2, 뭐 지구과학 1, 2등급, 뭐 화학 1, 2등급 이렇게 나와도 4만 6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응시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리한 내용 중에서 당연히 오류나 오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4개 과들은 4만 5가 나오면 되는 거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4합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학을 1개로 이제 보는데, 그냥 이제 1개 잘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2개 다 보는 대신에 2개 과목을 평균을 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평균을 한다는 게 만약에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1.5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2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 2등급 그 2개 과목 봐가지고 평균 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신 아예 안 들어가고 시험도 그 수능 보고 이제 일요일에 보기 때문에 뭐 겹친 데는 별로 없고 괜찮죠. 납치당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한 200명 조금 높게 보고 논술 이제 90, 비교과 10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죠. 시험 범위는 미적분 확통 기하인데 여기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은 없고, 그래서 비교과는 출근하고 봉사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0이죠. 그래서 이제 연서사관 이제 보면서 최저 등급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등급하고 이제 내신도 학교 입장에서 좀 저희가 봐야 돼요.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면은 급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왜냐면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대학원 잘 가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자기한테,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상황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논술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수시에서 교과하고 종합하고 논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급만 봐요. 이제 줄서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교과는 어디한테 유리하느냐, 서울이 이제 아닌 수도권 학생이 아닌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게, 수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인프라가 좋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학원 같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 비수도권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찾아서 봐요. EBS도 보고 막 이제 이런 거 뭐 강남 이런 것도 보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좀 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내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이들하고 비수도권 아이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비수도권 아이들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서는 교과 비중을 적게 줘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그 뽑는 인원수를 좀 많이 줄여왔죠. 줄이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서는 어디서 뽑고 싶어 하느냐, 당연히 이제 그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혹은 아니면은 수도권 아이들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뽑느냐, 그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냐, 학종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내신도 보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제 깊이 있는 연구나 탐구 같은 걸 했느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종에서 그 뭐 생특, 세특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 친구가 어디까지 그 공부에 진심이고 어디까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과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학종을 보게 되면은 자사고, 영재고, 과고 애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이제 블라인드로 하긴 해요. 블라인드로 하고 뭐 학교 이름 가리고 뭐 가릴 거 다 가리고 하기는 하는데, 학교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거, 수학 과목들, 과학 과목들 언제 듣고 어디까지 듣느냐. 이게 일반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적 확통 기하 다 안 듣고 미적이나 확통만 듣고 미적이나 기하만 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영재고, 자사고, 과고에서는 다 들어요. 그것도 3학년 때 안 듣고 2학년 때 듣지. 그리고 과탐 2 과목 같은 경우 다 듣죠. 근데 그 일반고에서는 과탐 2도 선택으로 몇 개밖에 안 듣고 고3 때 듣죠.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언제 듣고 뭐 어디까지 듣는지만 봐도 다 보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리고 그걸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그 행특, 세특에서 어디까지 이제 뭐 탐구를 했고, 이제 더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학에서 제가 주워 들은 정보로는 어느 학교에 동아리가 뭐 있는지까지 다 조사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대학도 이게 사활이 걸린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이제 클래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행특 학종에 가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좋은 학교들에서 학종 비율을 높이는 거고 교과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학교일수록 학종 비율을 낮추고 교과 비율을 높이는 거죠. 당연히 정시 비율도 낮추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말 좀 돌아왔는데, 그래서 논술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냐? 논술은 당연히 좋은 학교들은 수도권 아이들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이들은 지방 비수도권 아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신 반영을 맞추는 거예요. 내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강대처럼 실질적으로 0에 가깝게 그 차이가 거의 안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반영을 성한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반영을 안 하는 식으로, 서강대는 반영을 하지만 거의 반영을 안 하는 식으로 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내신에서 이제 이런 걸 받고 등급은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급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대학 입장에서는 약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문제를 좀 이제 어렵게 내요. 왜냐면은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좀 이제 안 좋은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우연히 학교에서 문제 낸 것들을 그거 딱 이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내가 뭐 문제를 봤다던가, 비슷한 문제를 봤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우연히 그 분야만 관심 있던 거라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많이 두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안전장치가 최저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3학 6 나온다고 치면은 뭐 이제 수학이 뭐 논술력 붙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운빨로 뭐 잘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3개 합쳐서 6등급 나올 정도면은 뭐 그래도 기본 정도는 보장이 된 거니까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됩니다. 그 비슷한 학교의 문제들보다. 최저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쉬운 학교다라는 게 아니라 최저 등급이 없으면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400명보다 좀 높고 출결은 70이고 교과가 20, 상대적으로 좀 높이 반영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10이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주요 과목 석차 등급 상위 5개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나온 것만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시키긴 시킬 건데, 얘가 내신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나온 것만 반영을 시킬 거고, 잘 나온 것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7등급도 1.1밖에 손에 안 보게 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학교들은 다 이제 스탠스가 이래요. 우리는 정말 실력 좋은 애들, 자사고, 영재고, 과고 애들도 뽑고 싶으니까 내신 좀 안 받았어도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들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내신 2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9나 8로 쫙 간 거 아니면은 8로 쫙 간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9로 쫙 간 거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중요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기하 나오고요. 얘 다 나올 것 같고, 과학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를 반드시 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과학 같은 경우는 2 과목까지 나오긴 하는데, 2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 과학이 나온 학교가 이제 연세대하고 중앙대하고 그 의학학 계열, 그리고 서울대밖에 없는데, 중앙대는 과학 2 나온다고 이거 쫄실 필요가 없어요. 중앙대가 과학 2가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이 중앙대 합격한다고 합격하긴 했는데 수학만 공부했고 과학은 한 일주일 전부터 밖에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학 2를 공부해서 학생 정도면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연세대까지 지원을 하지, 중앙대까지는 약간 조금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영재고 과거 애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과학 2를 내겠다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는 많이 과탐 2 공부한 아이들의 선호가 좀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급은 3학 6 나오시면 되는 거고, 한국사에 이렇게 이제 있겠고, 약학, 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이제 2개 평균 내는 거고요. 이게 좀 희한하게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2합 5가 나와요. 그래서 안성 캠 같은 경우는 본캠보다 약간 조금 합격 컷이 약간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캠이 한 6, 70 나온다고 치면은, 안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20점 정도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 이제 인원 뽑는 수가 500명 좀 안 되게 뽑고 논술 70에 교과 21에 비교과 7인데 요거는 이제 교과를 30 반영을 하지만 이 30 중에서 90%를 70이었나? 30 반영하는 내신 중에서 70%를 교과로 반영하고 30%를 비교과로 반영합니다.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라인 학교들 중에서 약간 조금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범위는 미적분 확통 기하가 나오는데 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의치학하는 과학까지 포함이고요. 그래서 근데 최저합이 2합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대처럼 3합 6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학교인데 이 등급을 조금 관대하게 주고 있어요. 대신에 조금 내신 반영 비율을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7등급까지 가면은 다시 말하지만 평균 7등급이에요. 7등까지 가게 되면은 8.1 손해. 물론 경희대도 합격 컷이 6, 70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 조금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다른 학교들은 다 그냥 다른 학교들은 다 보면 이제 보통 석차 등급 나오는 것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반영을, 제가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건 좀 제대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경희대는 조금 진로 선택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신, 척차 등급 나오는 것들만 봤을 때는 조금 등급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실대 같은 경우인데, 실대는 일단은 다른 건 괜찮은데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요쪽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요쪽은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논술 70에 교과가 이제 30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실대는 그 교과를 꽤 좀 많이 반영해요. 정과목 교과.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보통 국영수과사 혹은 국영수과까지 반영하는데 실대는 그냥 싹 다 반영합니다. 약간 아무래도 공립대이다 보니까, 국립은 아니지만 시립이잖아요. 그래서 공립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꽤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최저 등급이 없다 보니까. 근데도 이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건국대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수는 적당히 많고, 그리고 논술이 100에 비교과, 교과 0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요새 많이 좀 지원을 하는 추세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미적분은 확통인데 둘 다 나올 거고요. 이제 최저합은 2합 5이고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3합 3입니다. 한국사는 5 정도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내신 반영 안 하니까 여기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 시험 일자가 서강대하고 경희대하고 좀 겹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일요일 시험 보는 데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과 좀 바꾸시면은 이 시험 보는 날짜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 그리고 시읍대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수능 전에 시험 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납치당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리고 건국대 말씀드렸고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300명이고 논술 70에 비교과 20, 교과 20, 비교과 10, 비교과는 당연히 출석이고, 교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요 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 그러니까 국영수과사 합쳐가지고 석차 등급 잘 나온 거 10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대처럼 내신 반영 거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중앙대보다는 조금 이제 빡세긴 하지만 평균 한 6등급 정도까지 나온다고 치시면은 거의 이제 0등급 나온 아이들을 하고 1등급 나온 아이들보다 3.7밖에 손해를 안 본다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자 보시면은 제가 1등급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은 1, 2등급 아이들은 논술 안 써요. 1, 2등급 아이들은 교과나 학종으로 가지 논술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보통 평균이 아무리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3등급부터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대 아니면은 이제 경희대하고 비교한다고 치시면은 이제 가장 잘 나온 애도 1점 정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내가 6등급 나온다고 하더라도 4.5 손해니까 3.5밖에 손해를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복잡하시면은 그냥 내신은 거의 반영을 안 하게 하겠다라는 게 상위권 학교들의 성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얘네는 시험 범위가 좀 특이한데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수 1, 2하고 미적분까지만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급은 이제 2합 5이고, 얘는 좀 등급 판정할 때 특이한 게 자연 계열들은 수학이나 과학 중에 반드시 한 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합 5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수학 과학이 4가 나왔고 국어 영어 2가 나왔다 하면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면은 국어, 영어 2 해서 4 나오니까 되는 거지만 동국대는 수학이나 과학 중에서 잘 나온 관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4, 2 나와서 6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찰행정, AI 소프트 융합, 약학 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300명이고 30인데 얘네는 이제 시험 범위를 미적분 확통 기하를 냈지만 아마 수 1, 2하고 기하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도 등급이 동국대처럼 수학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국영과 중에서 하나 잘 나온 거 합쳐서 2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좀 모집 인원 400명 많은 편이고 논술 90이고 교과는 1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교과 군 중에서 국어에서 잘 나온 거 3개, 수학 잘 나온 거 3개, 영어 잘 나온 거 3개, 과학 사탐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유리한 것 중에서 한 개 골라서 상위권 3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 반영 안 시키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묶어서 홍익대 그 시험 일정이 얘네는 시립대와 같은 날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당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좀 묶어서 볼 건데 아주대는 뽑는 인원 200명 좀 안 되게, 인하대는 400명 좀 높게 보면 될 것 같고 논술 80에 이제 교과 20, 인하대는 논술 70에 교과 30이고 시험 범위는 이제 둘 다 미적분까지만 들어갑니다. 아주대 의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원투도 들어가고요. 인하대 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만 나오긴 해요. 그리고 둘 다 최저 등급은 자연대 한정으로 없는 거고 물론 의학과는 당연히 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아주대 인하대를 좀 이제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7등급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이제 별로 없는 편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7등급까지 갔을 때 조금 많아져요. 6등급까지는 괜찮은데 6등급까지는 그냥 어차피 3등급 나온 애들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잘 나온 애가 2.2밖에 안 나온 거니까 1점밖에 손해 안 보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손해 보긴 합니다. 3등급까지는. 근데 그래봤자 이 2.3 정도까지는요. 그냥 이거 문제 나온 거 재심은 이 재심문은 활용하면은 이 정도 서술만 가지고도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시험 일정이 전통적으로 수능 끝나고 2주 뒤에 보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뭐 일정도 뭐 이제 크게 이제 뭐 이제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학부모님들이 논술 제대로 안 알아보신 학부모님들이 아주대 인하대는 되게 좀 만만하게 보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얘네는 뭐 최저 등급도 없고 그러니까 수능이 망쳐도 얘네라는 약간 조금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예 내신도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여기 정도는 어떻게 뭐 진짜 마지막 희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어 등급이 없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수능 2주 뒤에 시험을 보지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능 2주 뒤에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만 그렇게 공부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대 인하대는 진짜 문제 어렵게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학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접근하시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대 인하대 공대는 굉장히 이제 뭐 기업들에서도 평가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아주대 인하대는 진짜 수학만큼은 정말 잘한다. 수학만큼은 진짜 내가 1, 2등급이 나온다. 이럴 때 지원하시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대 인하대 파이널 강의할 때 보면은 진짜 얘는 수학이 정말 안 나온 친구인데 여기를 왜 지원했을까 싶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얘네가 직어국이고 좀 이제 학교는 괜찮은데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원을 잘 안 하는 추세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고 인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작년에는 수 1, 2까지만 냈어요. 근데 올해부터 미적분까지를 범위를 늘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확통기하까지는 뭐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확통기하는 학교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교 재량을 선택을 하는데 미적분까지는 다 내는 추세이다 보니까 미적분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있긴 합니다. 논술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경북대 같은 경우도 내신은 내가 직어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영 비율이 높기는 한데 내신 평균 5등급 정도까지면은 크게 손해를 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등급 정도까지는 손해 보는 게 5점이니까 이 0.5문제 한 개 내가 또 맞춰야겠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 문제 내는 게 좀 특이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학교들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학은 선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중앙대는 미적분 기하, 그러니까 경희대는 미적분 확통 기하를 내겠다고 했으면은 나는 뭐 미적분 공부했으니까 미적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수 원투까지만 나오고 한 문제는 미적분 나온 거, 기하 나온 거 중에 골라서 풀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뭐 평이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7등급까지는 널널하네요, 등급이. 이제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인데, 숭실대는 이 내신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유일하게 60, 40, 뭐 가천대도 60, 40 하긴 하지만 40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꽤 반영 비율이 높고,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내신도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잘 나온 애들이 6.7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4등급까지 지원하시면은 3점 손해보고 5등급까지는 한 7점 손해보고 6등급부터는 13점 손해라 가지고 6등급 이하는 좀 커요. 그래서 지원한다고 하시면은 마지노선이 한 5등급 정도까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물론 이 수학 국수 영과가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긴 하는데 잘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2합 7로 학교들이 다 낮췄었는데, 재작년에 낮췄었고, 그 작년까지는 다른 학교들이 다 올렸는데, 숭실대만 2합 7로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2합5로 복귀를 했습니다. 2합 7이 나오는 학교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제 2합 5로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한 200명 가량 이제 뽑고, 논술 90에, 교과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밖에 반영 안 하다 보니까 뭐 8등급까지 지원하셔도 9등급도 널널하네요. 네. 널널하고, 이제 그 출제되는 범위는 미적분하고 이제 경우의 수까지 나오고요. 2합 5이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300명 뽑고 70, 30 반영을 하는데, 세종대는 제가 기억에 약간 조금 내신 반영을 좀 높았던 걸 기억해요. 보시면은 6등급까지는 8.6, 뭐 이제 3등급 하고 한 이제 7점 손해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7등급 이하부터는 조금 이제 커지죠.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그 최저 등급이 2합 6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급이 한 개씩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300명 이제 뽑고 70, 30 이제 그 반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등급까지는 손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7등급부터는 조금 이제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얘네가 미적분 확통 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적분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최저 등급은 없고.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200명까지만 이제 뽑는데 그 70, 30로 반영을 하고, 과기대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등급부터는 약간 좀 손해볼 가능성이 커요. 요게 얘네가 한 2010년대 후반까지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유니스트하고 디지스트가 많이 좀 뜨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학생들 선호도도 많이 좀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합격 컷이 9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되, 그러니까 다 풀기는 풀어야 되는 거고, 이제 다 푸는 문제에서 내가 서술 좀 이제 감점 당하는 거 합쳐가지고 90일 넘기면은,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해도 작년처럼 약간 좀 쉬운 추세를 낸다고 치시면은 다 맞춰야 되고, 다 맞춘 애들끼리 경쟁했을 때는 내신에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이 없기는 하고, 이제 그리고 이 시험 일정도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1일 하루만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이제 희한했는데, 아무튼 시험 일정도 다른 학교와 겹치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널널하기는 한데, 이제 올해 문제 나오는 그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조금 그 운적인 요소도 이제 약간 살짝 들어간다는 거 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리고 항공대입니다. 항공대는 200명 이제 뽑고요. 100영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예 내신은 안 들어가고. 얘네는 그 공학계열하고 이학계열 둘로 나눠지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공학계열이 전체적으로 그 항공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학은 그게 아닌 쪽 들어가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다 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조금 그 수시 모집료가 정확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공학 계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공학 계열은 범위가 이제 미적분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2합 6 나오고요. 그리고 이학 계열은 수 원토까지만 나오는데 언어 문제가 30점 배점으로 한 400자 논술하는 거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이학 계열은 등급이 한 단계 높아요. 2합 5이고. 그리고 에리카 같은 경우는 200명 좀 안 되게 뽑고, 에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이제 논술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70, 30으로 뽑는데, 얘네도 조금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축에 속해요. 그래서 6등급 이하부터는 좀 수대가 커지기 때문에 5등급 정도까지만 좀 지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은 이제 없어서 좀 괜찮기는 하는데 이제 범위는 미적분까지 나오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미적분 확통기하를 다 냈어요. 그래서 벡터도 나오고 막 진짜 어렵게 나왔었는데 일단 내신 범위는 이제 내신은 7등급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미적분 확통까지만 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낼 것 같아요. 미적분 확통. 최저 등급이 없어가지고 시험 그 일정도 약간 좀 수능 끝나고 일주 뒤에 보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뭐 괜찮고, 광운대는 뭐 괜찮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인데 여기 일단 캠퍼스긴 하지만 어쨌든 연세대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좀 지원이 한 인원수 한 300명 좀 안 되게 뽑는 거고 내신 아예 반영 안 하고.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자연과 관원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은 2합 6 그리고 관원은 2합 4가 나오는데 범위는 미적분하고 확통까지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미적분에서 좀 이제 많이 좀 나올 것 같고 확통은 거의 안 나오거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식만 갖다 쓴 정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간호가 좀 이제 지원 선호도가 좀 높은데 얘네는 등급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의외과는 당연히 과학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200명 좀 안 되게 뽑고 70-30 비율이고 내신 반영은 9등급까지도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얘는 대신에 그 수능 전에 10월 9일에 이제 학교를 그 시험 보기 때문에 납치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신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간호하고 자연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수 원투에서 나오고 자연은 최저 등급이 없지만 간호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굉장히 싸죠. 3합류. 당연하지만 카톨릭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간호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연하고 이제 비슷하게 처리가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호대 같은 경우는 병원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의대로 이제 치원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의대는 학교 네임별로 안 따라가죠. 병원이 어디 좋은지 따라가죠. 그래서 뭐 울산대 의대 뭐 이런 지방대 의대도 병원이 좋으면 이제 학교 레벨 올라가게 되는 건데, 간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간호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국가고시 시험을 보려면은 이제 병원 돌면서 이제 그 실습 시험 시간 따라 쌓아야 되는데, 병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이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있으면은 병원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대 간호대는 카톨릭대가 아니에요. 그냥 카톨릭대 병원에 그 입시하신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수원도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문제 난이도도 자연대도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지는 않는데 간호대 같은 경우는 그 쉽지 않은 난이도를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학하고 의예는 당연히 미적분 확통까지 나올 거고. 그리고 성신여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는 200명 쪽이 안 되게 뽑고 내신 반영은 얘네도 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7등급까지는 문제 없고요. 그리고 성신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하나고, 연세대와 같은 날짜에 보죠. 얘네 같은 경우는 미적분 확통 이제 범위를 냈는데 작년에 확통까지 다 나왔는데 올해는 얘네가 확통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까지는 낼 것 같아요. 최저 등급은 2합 7이 나오겠고, 덕성여대는 이제 100명까지 가량 뽑다 보니까 약간 조금 뽑는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내신 아예 안 들어가긴 하지만. 얘네는 그 범위를 미적분 확통까지 낸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 원투까지만 낼 것 같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저 등급은 2합 7이긴 한데 뽑는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요것만 좀 고려 잘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약수령 보는 이제 학교들입니다. 뭐 약수령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약수령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유형이 나오는 학교들도 이제 몰아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뽑죠. 900명. 그러다 보니까 약수령으로 시험 보는 학교들 중에서는 뭐 진짜 인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레벨이 아니라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약수령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명문대는 내신 반영 거의 안 한다. 그게 그 자사고 영재고 과고 애들 뽑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반대입니다.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레벨이 명문대보다는 조금 약간 떨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은 살짝 높아요. 그래서 물론 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수학만 국어만 우연히 이제 내가 문제 그 풀어봤던 거로 잘 맞아 나와가지고 혹은 찍기가 있을 수가 없긴 하지만 내가 풀어봤던 게 나와가지고 우연히 잘 맞는 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높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가천대 약술형으로 합격한 애들의 평균이 3.8이었거든요. 3.8 정도 대충.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에서 합격하는 애들은 보통 한 내신을 10점 손에 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내신 그 약수령에서 문제 맞춘 개수를 따졌을 때 평균 12개에서 11개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만약에 7등은 진짜 어림도 없는 거고 6등까지 나온 학생들이 합격하려고 하면은 다 맞추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진짜 다 맞추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맞추는 거 왜 각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그 친구들이 서술에서 어디 감점당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11개, 12개 맞춘 아이들까지 합격컷을 했다라는 게 내신에서 이제 6등급 내신에서 6등급 나온 아이들이 12개, 11개까지 맞춰서 합격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따로따로 반영할 가능성이, 그 수치낸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1개, 12개는 진짜 내신 잘 나온 애들이 좀 못 맞춰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11개, 12개까지밖에 못 맞췄다. 이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등까지 나오는 아이들은 진짜 13개, 14개 맞춰가지고 합격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수령으로 6등급까지 쓰신다고 하시면은 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다 맞춰야 돼요, 진짜. 각오하셔야 됩니다. 약수는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국어, 수학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과는 국어 6개, 수학 9개 반대죠. 문과는 국어 6개, 수학 6, 그리고 이과는 국어 6, 수학 9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등급은 1개 3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신도 좀 이제 덜 반영하려고 하긴 하는데 한 학기 정도만 빼준다. 그러니까 2학기 정도까지는 좀 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개 학기까지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5개 학기 중에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니까 그 중에서 잘 나온 것만 4개 반영하겠다. 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약수령 이제 그 모집을 하는데 서경대는 주의하실 게 수능 이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납치 가능성 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얘네가 모의 논술 시험 낸 걸 봤는데 가천대 작년 거보다 살짝 조금 어려운 느낌? 완전 어렵진 않은데 살짝 어려운 느낌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반영이 그러니까 논술 40에 교과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요. 대신에 최저 등급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국수 0과 국수 0에서 각각 3개씩, 그리고 과탐, 사탐, 국사 합쳐가지고 상위 3개씩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덜 반영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완벽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전체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보시고, 3개씩이니까 제 생각에는 3개 잘 나온 거 평균 해가지고, 그러면 한 4, 5등급까지는 지원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네는 서경대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잘 나온 거 3개만이다. 꼭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0명 좀 안 되게 반영해가지고 꽤 괜찮은 편이고 잘 많이 뽑고 64즉 반영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는 좀 많이 반영을 하는데 얘네는 국수형과 교과별 상위 5개 잘 나온 거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별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기는 좀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은 얘네도 작년에 봤을 때 합격한 애들 평균이 4.8 후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라다. 1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7등급 이하는 정말 그 하강폭이 크기 때문에 반영 지원하시면 좀 어렵고 평균 6등급까지만 지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대는 이제 최저 등급도 없다 보니까 괜찮겠고, 그리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을 이제 뽑고 이제 지원이 한 인원수는 이제 100명 정도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90, 10이기 때문에 그 반영하는 이제 교과목도 국수형 각각에서 3개씩, 그리고 과학 사회에서 잘 나온 거 이제 3개씩만 이제 뽑기 때문에 반영편 비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수령이지만 내신 반영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 등급은 1개 4등급, 이거 정도는 영어로 맞추면 잘 되기 쉽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300명 뽑고 얘네 같은 경우는 80, 20 반영을 하는데, 공학대는 작년까지 산업기술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6등급까지는 괜찮고 7등급부터는 조금 이제 손해가 크기는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수령이긴 한데 수학까지만 나옵니다. 국수형과 마찬가지로 교과별 상위 5개만 반영을 하고, 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로 뽑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도 한 6등급까지만 좀 이제 점수 배정을 잘 해주는 편이네요. 그래서 얘네도 크게 차이점은 없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약수령으로 보고, 얘네 같은 경우도 얘는 그래도 8등급 평균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하기 쉽게 반영하기 때문에 약수령 치고는 내신을 진짜 반영 안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일단 약수령이긴 한데 얘네는
그 가천대부터 한국외대까지는 수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 1, 2까지만 나오는데 얘는 유일하게 미적분까지 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급도 좀 약간 빡센 편이에요.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한 개는 3개로 보는데, 한 개 3으로 보는데, 국어 3이거나 수학 3이거나, 과학은 2개 봐가지고 평균 냅니다. 그래도 세종 캠퍼스이긴 해도 고대는 고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 따질 때는 3등급 인정 안 되고, 영어는 2등급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고. 좀 이제 빡세요. 대신에 작년 합격 컷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합격 컷만 맞출 수가 있으면은, 진짜 가서 시험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격컷이 굉장히 빡세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설명할 때 사용했던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유튜브 올라갔을 때 그 아래 이제 보시면 설명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보기 누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거니까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이제 수시 논술 지원할 때 좋은 전략 짜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